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잘못 꿰은 첫 단추다. 어제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치유에 쫓겨서 서둘러 기소를 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뒤에 많이 추가됐을 뿐이지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조한 게 표창장이라는 사실 외에 모든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공소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저께 저희가 짧게 한번 네. 다뤘습니다만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파장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가 처음에 기소를 할 때부터 네. 청문회 9월 6일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 아니냐. 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런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뭔가 과잉 수사 아니냐 또는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 공소장 변경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해왔는데 판사가 불허했단 말이죠. 왜 맞습니다. 불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물어본 대목도 생생하게 보도가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을 다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다.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켜본 첫 번째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공소장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가 추가적인 내용이 첨가되거나 일부 사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는 처음에 냈던 공소장과 변경해달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공소장은 다른 사안으로 보일 정도다. 동일 사안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정도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기소할 때 그 네. 기소의 내용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뭐냐면 소환 없는 기소였단 말이죠. 피의자 소환 한 번 네. 없이. 피의자 소환이 한 번도 없이 이건 재판에 붙이겠다. 네. 이 검찰이야 당연히 유죄 취지니까요. 유죄다라고 확증할 정도라면 네. 현행범 수준의 명확한 증거가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정도였어야 하는데 공소장이 지금 다 바뀌면서 사실은 애초에 기소한 공소장은 누더기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보고 기소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답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네. 시점 네, 그리고 방법, 범죄의 수법이죠. 그거를 그리고 범죄의 목적 예,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시점이 처음 기소할 때는 2012년 9월에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기소해야만 그게 했다고 이유였는데. 얘기했는데 네. 쭉 밀려버렸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2013년 6월로 가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시점이 바뀌어버렸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그런데 두 번째 바뀐 공소장에는 자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장소. 그 세 번째로는 공범 여부였는데 네. 첫 번째 기소할 때는 이게 불상의 공범이 있다라는 전제만 있었는데 네. 두 번째 변경된 것에는 딸로 돼 있어요. 딸로 적시돼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엔 아날로그 방법이에요. 출력된 표창장에 직인이었죠. 예, 직인을 네.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직인을 날인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네. 두 번째는 방식 자체가 디지털로 바뀝니다. 아들의 표창장에서 이 직인을 도려내서 이 전자적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걸 파일로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걸 잠시만요. 붙였다는 거죠. 지금 잠깐 국방부의 발표가 있어서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된 미군 기지의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지금 한미가 미군 기지 반환을 두고서
오랫동안 기싸움을 안녕하십니까. 벌여왔는데 국무조정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이 관련해서 비전시민단장입니다. 입장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 발표가 오늘 오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200차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소파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미군 기지는 원주에 소재한 캠프론과 캠프 이글,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시야 사격장입니다. 이상의 4개 기지는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 소파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지역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미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소파 합동회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합동회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소파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소파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산기지 반환 절차의 첫 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국방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가 원래 80곳이 있었던 네, 모양이죠. 80곳이 있었죠. 네, 그 중에서 54곳은 이미 돌려받았고, 그 중에 이제 26군데 중에 남아 오늘 있었는데 4곳이 지금 돌려받기로 맞습니다. 확정됐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22곳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미군 기지 반환이 200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캠프 험프리스라고 해서 평택의 최대 기지가 지어졌죠. 그 기로 다 모인 거죠. 다 지금. 모였고 네. 제일 핵심적으로는 용산 기지가 옮겨갔죠. 지금 비어 있는데 기지는 반환이 네.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6군데가 비어 있는데 반환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 이제 중요한 곳 4곳. 오늘 4곳의 반환은 지금까지 54곳이 반환됐었지만 네.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원주에 2군데, 그리고 부평에 1군데, 네. 예,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 하나. 하나. 그런데 이제 원주에 2군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개 기지인데 그러네요. 이곳이 즉시 반환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폐쇄돼 있습니다. 이미 2009년, 2010년, 2011년에 네. 다 부대들은 전개를 했어요. 비어있던 기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즉시 반환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기지로 썼던 부지들이 네. 오염돼 있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군부대로 썼으니까요. 네네. 그 막사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제일 큰 문제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우선 다양한 기름들을 씁니다. 네. 뭐 이제 이 자동차나 장갑차 탱크들의 연료도 있겠고요. 네. 헬기가 뜨고 내리거나 비행기 착륙장이 있는 곳, 이 쉐어 사격장이라고 하는 곳도 동부천에 들어 있는데 네. 이러한 곳들은 이제 어떤 기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화약, 탄약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이 베트남전에 사용됐던 고엽제가 네, 네. 일부 묻혀 있는 곳이 있다. 이건 지금 써서도 안 되는 무기고 쓸 위험한 수도 거죠. 없는 무기지만 이 기지 내에서 이게 이 폐기 처분됐다면 이 어떤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정화 비용 문제로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이 네. 오랜 기간 이제 이 뭔가 협상과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도 오늘 발표를 보면 미해결인 것 같습니다. 미해결이죠,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이제 미국에게 요구하겠지만 사실은 즉시 반환되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자체들의 요구가 크거든요.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이 써야 되잖아요. 비어있는 네. 부지가 과거에는 이게 좀 이 임야라든가 산 쪽에 있었지만 네. 지금은 도시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도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발표된 네 곳의 이 도시들이 얼마나 지금 확장되고 그렇죠. 네. 규모가 커진 곳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자체는 즉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적에서 오늘 이제 즉각 반환의 결정이 잘 내려진 것 아까 같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들어보면 협의를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거는 시급하다. 맞습니다. 현재는 결국 폐쇄돼 우리가 더 있고요. 급하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사용을 하려면 오염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비용은 지금 일단 우리가 먼저 대겠다는 먼저 선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미국이 안 주면 어떡해요? 청구를 할 텐데 아마 저는 이 우리 정부나 군 당국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방위비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네.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버리나요? 거기서 넣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의 일부를 네. 자, 우리가 선지급한 이 폐쇄된 미군 기지 반환된 곳들에 대한 정화 비용을 우리가 선지급했으니 그럼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제할 수 있는 거고요. 뭐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하면은 또 그 부분의 일부가 차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텐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의 이 최종적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네. 비용 문제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됐다. 이것도 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용산이야말로 지금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가장 궁금해하는 곳 핫한 곳이죠. 아니겠습니까? 핫한 곳이죠.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하면 항상 등장하는 곳이 강남 3구 외에 마용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포구, 용산구 성동. 그리고 이제 성동, 서대문까지 포함되는데 거기 핵심에 들어있는 용산입니다.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공원 부지로 쓴다라는 계획이 서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도심에 좀 다양한 이 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계획이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또 변경된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용도는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좀 뉴스데스크에서 향후에 조금 더 분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아까 우리가 하던 얘기 지금 시간이 또 그 사이에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네. 마무리를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놓은 네. 게 좀 있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이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은 법조인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공소 취소가 된다. 이 공소 사실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네. 재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9월 6일에 첫 기소를 했던 네. 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14개가 이제 무더기 고소가 돼 있는데 네. 그 안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가 들어 있어요. 네. 그럼 사문서 위조된 혐의가 없어져 버렸는데 위조 사문서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공소장으로 지금 이 판사가 네. 두 개는 다른 사안이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럼 아예 새로운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해버리겠다. 새로운 공소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네. 같은 사건이라면 예.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의 이야기의 논리를 받아서 네. 그렇다면 이걸 새로운 사실이라고 법원이 보겠다고 하니 새로운 사실로 우리도 보아서 추가 기소를 그러니까 14개 기소에 사실은 먼저 기소했던 게 사라지고 그렇죠. 사문서 위조가 추가 기소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병합을 시도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 검찰의 체면은 단단히 구겨졌다는 거죠.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문제가 드러났고 그러면은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이 지금 법원에서 보기엔
공소 사실 유지조차 힘들다면 이게 판사 이야기 중에 아주 이례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검사 쪽에서 당연히 또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사실은 같은 사건 아니냐? 이게 근데 검찰의 입장이고요. 판사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간극이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판사가 아주 이례적인 얘기를 한 게 네. 자, 검찰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이런 정도 얘기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를 보석 허가할 수도 있다. 이거 변호인 측이 한 얘기예요. 일종의 경고라고도 볼수 있을 강한 것 경고죠.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인이 보석 허가를 구해도 보석을 요청해도 네. 재판부는 이걸 받아줄까 말까인데 재판부가 먼저 신청하지도 않은 보석을 알려주는 거죠. 보석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것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강한 우회적인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정경심 교수 측은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입장을 재판부가 보인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의 혐의를 다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네. 아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또 일부 국민들, 네. 다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표적 수사 아니었느냐,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었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재판적인 절차 입장에서도 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기소 먼저 해놓고 수사를 추가했다는 정황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선후가 뒤바뀐 거죠. 이것은 뭐 관심법 이 기소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조금 이 사실관계를 바로 시정하는 조치를 네. 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